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58%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0.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상승한 반면 유럽 증시는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뉴스까지 있어서 당연히 세계 증시는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백신 뉴스 이외에도 호재 뉴스가 참 많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재무장관이 전 연준 의원장이었던 옐렌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미국의 경제지표 역시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며 좋은 뉴스들이 증시에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증시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나왔는데 이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뉴스 때문에 그렇죠. 백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코스닥은 항상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아침에는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가 장중 후반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7,200억 원이나 매수를 했는데 반대로 기관은 오늘 7천억 원 가까이 코스피를 매도했죠. 자, 지금 세계 증시의 악재보다는 호재 뉴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기관은 언제까지 코스피를 매도할까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이 계속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1.1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정권 이행에 있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재무장관이 누가 임명된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전 연준 의원장이었던 제넷 앨런이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닛 앨런이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럼프 형과 정말 호각을 다루며 다투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옐런 의장이 얘기를 할 때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금 금리 인상이냐, 오히려 지금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정말 치고받고 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말이죠, 아무리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대통령 말을 무시하고 연준의 말대로 금리 인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옐렌 의장이 사퇴를 한 뒤에 연준에는 파월이라는 인물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파월이 부임한 이후로는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물론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과 전 연준 의장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제닛 앨런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였습니다.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닭둘기죠.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제닛 옐런이 되었다라는 뉴스에 또 한 번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그리고 드디어 바이든이 정권 이행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럼프 형은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검표입니다. 우리 럼프 형이 조지아주라던가 펜실베니아라던가 여러 가지 주에 재검표를 요청하였고, 재검표한 결과 오히려 지난번보다 바이든의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투표 결과 예상치를 보시면은 지난번에는 여기가 270이었는데 오히려 306, 그리고 럼프형은 줄어들어서 232로 마무리될 거라는 예상치가 이렇게 ABC 뉴스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재검표 결과가 나오자 공화당의 의원들도 럼프형을 지지를 철회를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럼프형의 재정적 후원자인 사모펀드도 대통령 대선의 패배를 인정했다고 성명서를 남기며 지난번과 다르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인수인계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미국 증시는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유럽 증시는 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유럽 증시는 말이죠.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어제 유럽 증시는 말이죠.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불장이었는데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 정말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뉴스가 나왔어요. 이 백신을 만든 회사가 바로 영국 회사인데 영국의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하락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백신 뉴스가 나왔는데도 유럽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유럽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 때문이죠.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매일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봉쇄에 들어갔는데 봉쇄를 해도 독일이든 프랑스든 매일 10,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전혀 봉쇄 효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지금 빨리 봉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봉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낸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봉쇄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감염자 수가 320명입니다. 오늘부터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이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든 1단계든 1.5단계든 결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확진자의 증가는 멈추지 않아요. 8월달, 9월달 이런 날에도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100명대도 아닌 확진자가 300명대까지 늘어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코스닥은 제약과 바이오주가 대거 상장해 있는 지수 중 하나죠. 코스닥 지수는 저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던가 확진자 급증 소식이 나오면은 지수가 오히려 상승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뉴스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대거 편입이 돼 있고 또 언택트주가 주로 시총 상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인 언택트 관련주가 내리면은 나스닥 지수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는 백신 뉴스가 상당히 악재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물론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걸 제가 확인했는데 장 막판에 약간의 상승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날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또 돌파하면서 플러스 6.5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테슬라의 어제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X 휴대폰처럼 해킹이 가능하다. 이런 뉴스는 당연히 악재 뉴스죠.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을 하고 말았죠. 자,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화권에 모델 Y에 배터리 공급을 한다라는 뉴스에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6.82% 상승을 했고 종가는 80만 원을 찍기 바로 직전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80만 원을 찍었는데 여러분 지난주 일요일 날 올렸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금요일 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나라 M&D가 있었습니다. LG화학 관련주 2등주인 나라 M&D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장 시작하자마자 크게 하락하면서 어제 종가는 플러스 3.4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초가는 플러스 14.78 그리고 장중에는 16.96까지 올랐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계단식 하락으로 바로 빠졌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어제 제가 장중에 찍었던 스크린샷입니다. 나라의 맨디 열심한데도 벌써 반토막이 나 있죠. 체결 강도는 79에 전일 동기 대비해서 거래량은 이렇게 떠 있지만 어제 정말 미친 듯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자 아침에 이렇게 뿅 하고 올랐거든요. 근데 다시 빠져. 그래서 얘 오늘 또 빠지는구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해도 얘는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와, 오늘 3시 10분에 작업한 종목들 정말 많았습니다.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종목 보세요. 3시 10분에 작업 쳐가지고 이렇게 종가에 올리고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인데 둘 다 단타의 제왕입니다. 여기는 금융투자 단타의 제왕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나라 M&D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메릴 린치 같은 단타 외국인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계단식 하락이 뭐냐면은 이렇게 빠지다가 올릴 것처럼 보여주고 다시 빠지고 빠지다가 고점 여기 뚫을 것처럼 보여주고 다시 빠지고 이런 게 계단식 하락인데 이렇게 계단식 하락으로 한번 빠지는 애들은 장중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3분봉, 5분봉, 뭐 30분봉 이런 거 켜놓고 밑줄 쫙 그어놓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필요 없이 그냥 호가창에서 매물대가 많은 걸 보셔도 상관없지만 3분봉, 5분봉 이렇게 해서 저항대를 놔두기보다는 그냥 금액 단위로 보세요. 예를 들면은 12,000원이 있으면은 여기는 투심이 좋겠죠. 왜 2,000원 단위니까. 여기서 만약에 끊긴다. 그럼 얘는 12,000원이 이제 저항대가 되고 11,000원대가 지지점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차트로 옮겨 놓으면은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13,000원대가 깨지자 13,000원대가 저항대가 돼서 여기서 못 올라가잖아요. 13,100원 찍자마자 빠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죠. 12,900원. 13,000원대가 저항대 됐죠. 그리고 이제는 12,000원이 지지대가 되잖아요. 12,000원이 빠지려고 하자 사람들이 사고 12,000원 지지해주고 끝났으니까 다음날 갭 뜨고 올라갔는데 또 다시 빠져. 빠졌는데도 또 12,000원 지지해주고 올리고 뭐 그러는데 나인테크는 오늘 안 가더군요. 나인테크가 옛날에는 테슬라 1등주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이라던가 혹은 전환사채 발행이 나온 다음부터서 1등주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갭이 무려 14%가 떴지만 얘는 딱 절반인 7%밖에 갭이 안 떴어요. 그리고 종가는 3.36%로 마감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6%로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너무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호가창이 너무 얇아서 솔직히 거래하기 이 종목 상당히 힘듭니다. 수급도 외국인 기관, 아까 나라 M&D는 양매수였죠. 얘는 검은머리 외국인만 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1등주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2등, 3등주는 지금 잘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진단키트 대장주 시젠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오늘은 20만원대가 붕괴되면서 무려 12.54%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날 올렸던 영상이었죠. 여기서 진단키트 관련주 이 영상에서 수젠텍 그리고 랩지노믹스 등의 악재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은 진단키트 섹터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뉴스가 이번 달 말에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또 백신 뉴스가 나오는 순간 진단키트 관련주는 악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시젠은 어제는 버텼습니다. 어제는 종가가 플러스 0.76%로 마감이 되었지만 오늘은 그의 2배 이상인 마이너스 12.5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수젠텍은 전날 마이너스 4%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97% 상승이 나왔지만 이건 여러분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기술적인 반등. 장중에 9.66%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가 1%대로 마감된 거니까 오히려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손실이란 말이에요. 손실. 이렇게 꼬시기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 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 악재 기사가 일요일날 떴죠. 그런데 이 기사는 분명히 9월 20일날 썼던 기사와 판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까요? 호재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건 악재다.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뭐라고 반박문을 내든 말든 시장에서는 현재 투심이 악화가 돼 있고 저런 뉴스가 한번 나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던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옛날 기사인지 아닌지 찾아보시는 분들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뉴스를 찾아보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주식을 살 때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차트가 좋아 보여서 아침에 보니까 급등주 검색기에 이 종목이 있어서 그냥 차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뉴스 하나하나 꼼꼼히 안 찾아봅니다. 그 종목이 뭔지 언제 하나 본인이 물렸을 때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찾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젠텍에도 악재가 떴고 진단키트 섹터 자체에 악재가 뜬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절대로 월요일날 접근 금지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랩지노믹스는 JP모건에서 매수를 했고 또 종가는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도 아닌 0%로 마감되는데 여러분들은 참 이상할 거예요. 외국인이 어떻게 15만 주나 샀는데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바로 밑에서 사면 되죠. 자, 이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3.5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만 계속 호가를 걸어놓고 밑에서만 사버리면은 이 종목은 안 올라요. 물론 종가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동을 보고 외국인이 사는 걸 보고 이런 거 보고 따라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지 얘네들의 평단가는 생각보다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이거였죠. 분명히 주말에 미국의 백신 뉴스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보통 주말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응압병동과 원격과 비대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는 알서포트라던가 혹은 응압병동 관련주 이런 종목에 베팅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증시가 끝난 다음에 어제 발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백신 뉴스가 매주 월요일날 나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자, 지난주였죠. 모더나 백신 뉴스 월요일입니다. 화이자 백신 뉴스 월요일. 두 종목 다 특징이 뭐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이면은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입니다. 주말에 백신 뉴스를 띄워놓고 미국 증시가 열릴 때 화이자라던가 모더나 CEO가 아침부터 매도하려고 일부러 작전을 치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도 주말에 기사를 발표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차, 여기서 나온 일요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이라는 걸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이런 백신 뉴스가 나오니까 원격 의료 혹은 온라인 교육주 이런 종목들이 그냥 폭락을 하고 말았죠.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이거였는데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진입한다는 뉴스가 언제 나왔죠?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렇게 약간의 갭을 뜨고 시작을 하더군요.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됐지만요. 자, 오늘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침부터서 이렇게 갭이 빵 떴는데 여러분들은 시작부터서 탈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백신 뉴스가 나오면은 응압병동이 지금 부족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진입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갭을 띄운 이유가 오늘 탈출하려고 장난치는 거죠. 보시면은 오늘 GH 신소재의 종가는 마이너스 4.11%.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렇게 올랐지만 얘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제도 올리고 이렇게 장난을 쳐요. 시간의 단일가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호회 단타 세력주기 때문에 오늘도 보세요. 11.40%까지 상승을 시켰는데 이 가격이 조금만 더 올라갔잖아요. 얘는 14%가 되면 오늘 VI에 걸릴 수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VI 가격이 얼마입니까? 1,900원이에요. 1,900원. 자, 1,900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한호가만 오르면 무조건 VI를 찍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난번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라서 엄청 꼬시더군요. 엄청 꼬셔. 보세요. 9시 5분 되자마자 바로 위에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슨 매매를 배웠다? VI 매매법. 상승장에서나 통하지 하락장이라던가 지수 고점에는 절대 안 통하는 매매법이죠. 유료 강의 사이트 중에서 한 3주 차에 배우는 그런 강의인데 VI에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VI도 못 찍고 그냥 싹 빠져서 이게
이게 몇 분입니까? 여기가 10분, 여기가 10시, 불과 50분 만에 마이너스 10%를 찍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코스닥이잖아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내렸는데 코스닥 지수가 내렸으니까 내린 종목이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상승과 하락 종목을 코스피 코스닥 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501이고 상승 종목이 774, 774 종목이죠. 자,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은 또 여러분을 꼬시고 올리겠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GH 신소재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고 올라갈 그럴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질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잠깐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지난 고점을 보통 못 올리더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하셨고 어떤 섹터를 보셨나요? 어제 제가 올린 영상과 그리고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려 3주 전부터서 코스닥 반도체 종목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 19분 45초죠. 하나마이크론을 얘기하면서 내일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질 경우에는 코스닥 반도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오늘 참 편안하더군요. 코스닥 반도체 종목이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섹터적으로 보셔도 그냥 2%가 상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2%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코스닥 반도체주의 반 이상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죠. 아주 오늘 하루가 부근하더군요. 오늘은 종가까지 고가를 유지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더군요. 자, 그리고 지금 3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급 중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만 지금 매도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 2700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또 7200억 원이나 코스피를 매수했는데 이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 지금은 연기금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투신이다. 진짜로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한 번도 사질 않고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투신이 들어온 종목은 다음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종목 뭐가 있었죠? 자, 남성 보면 투신이 어제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어도 얘네 다 팔고 튈 거다. 팔고 튀었죠. 요즘 투신이 무서워요. 종가 고가를 유지하고 양봉으로 전환하면 다음날 아침부터 패대기를 치는데 오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투신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얘네는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다 팔고 튀고. 투신이 들어온 종목은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신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한 종목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21분부터서는 제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율주행으로 검색하면 호재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들은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투신이 종가의 자율주행차를 다 매수해요. 그리고 매일 찌라시는 넘쳐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되면 다음날 양봉으로 전환되는 기적을 볼 수 있다. 매번 말씀드렸죠. 자, 오늘 자율주행차 잘 보신 분 있나요? 어제 영상에서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리언스를 설명해 드렸는데 자, 오늘 모바일 어플리언스의 매수 주체 분명히 투신입니다. 그리고 모트렉스의 매수 주체는 누굽니까? 모트렉스의 매수 주체도 투신이죠. 그런데 자, 얘네 언제 들어왔습니까? 3시 10분입니다. 3시 10분. 원래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보통 아침 10시부터 11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3시 이렇게 특정 시간에만 매매를 해야지 고효율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그 전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보통 물릴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계속 쉬지 않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수익 봤던 걸 오후장에 다 날려먹고 안 좋은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여러분 주식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중, 후반에 갑자기 거래량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매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보세요. 고작 위에 4만 주밖에 안 걸려 있는데 체결 강도가 46에다가 거래 시간을 보시면은
2분마다 체결이 1000주 정도밖에 안 돼요. 체결하는 사람이라던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고작 4만 주에도 위를 뚫지 못하고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가 역시 참혹했죠. 인지 디스플레이 오늘 얼마죠? 종가 마이너스 0.91%로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증시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상승했던 정말 끼 있는 종목이었죠. 2,000원짜리 주식이 4,0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오히려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커서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거래를 보세요. 하루에 거래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억 단위로 매수해도 내가 던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까 모트렉스라던가 이런 종목도 거래량이 없을 때가 많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거래량이 터져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매수 매도가 힘든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3시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은 대부분 투신이다. 아까 말씀드린 나라 M&D는 투신이 아니라 금융투자인데 둘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단타입니다. 단타. 얘네도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똑같은 시간이죠. 시간으로 보세요. 3시 넘어서 3시 10분. 모트렉스 3시 10분. 이 시간대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간 볼 필요 없어요. 이때 제가 이거 보자마자 오늘 최고가로 가겠구나. 투신이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하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배가 고파서 이 구운 옥수수 아몬드를 먹었거든요. 이 땅콩과 옥수수가 배뇨작용을 일으켜서 소변도 많이 보게 하고 또 배도 아파가지고 제가 화장실을 들락날락 오늘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주식을 구입을 못했어요. 모바일 어플리언스도 똑같죠. 투신이 두 종목을 동시에 매수를 합니다. 이 종목도 갑자기 뾰로롱 하면서 고가까지 올라가려는 이런 습성을 보이면서 체결 강도가 75였던 게 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게 7,000원을 넘어서 7,100원을 갔더군요. 벌써 2%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2%.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2%의 수익 구간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젠장. 이게 여러분 전업 투자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정말 밥 먹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강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요강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수 매도를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만히 놔뒀느냐? 제가 또 그럴 성격은 아니죠.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안 갔습니다. 지난번에서 미국의 무슨 자율주행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는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지만 이번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더군요. 자, 똑같이 투신이 매수한 종목 모바일 어플리언스하고 모트렉스 둘 중 저는 어떤 놈을 공략을 했을까요? 둘 다 종가 최고가까지 갔는데 모바일 어플리언스는 신주인 수권과 그리고 전환사채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트렉스보다 더 안 가고 있죠. 보통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폭이 매우 낮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6.29%가 상승했죠. 이 모바일 어플리언스하고 모트렉스 이 한 종목만 가지고도 계속 매매를 해서 제가 한 1,000만원 이상 이 종목으로 먹었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리언스 같은 경우는 진짜 수십 번 반복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차주는 매일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크게 먹으려고 했으면은 수익을 많이 못 보는데 제 방법은 간단했죠. 뭐냐면은 일단 이 종목은 매번 윗꼬리가 나오는 종목이라서 종가 고가로 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투신이 종가 고가로 이렇게 끌어주는 날은 그 다음날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잠깐 오르고 기대감을 주고 다음날 아침에 패대기 친다. 자,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해설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막 20%, 30% 8,000원 찍겠지 하면서 홀딩하고 나눴으면은 큰 수익은 못 거두고 계속 제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 종목을 지금 3주째 들고 있는데 3주 동안 진짜 1%도 안 오르더군요. 아니다, 2% 올랐구나. 근데 반대로 이런 종목을 종가에 샀다가 다음날 아침에 팔고 또 종가에 샀다가 다음날 아침에 팔고 여기서 빠졌을 때 다음날 팔고 이런 식으로만 몇 번 반복했으면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검은머리 외국인이랑 투신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매수 매도를 해야 돼요.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 남성이 1등주인데 이 종목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음봉으로 마감된 날 다음날 갭이 뜨거나 상승이 최소 2% 정도 나온다.
얘는 지금은 다 빨간불이라서 들어가면 안 되고 스팸 과다 종목으로 지금 현재 투자 주의 종목에 걸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 20%도 상승하고 정말 대장주 중에서 대장주였죠. 1등주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매수를 해서 끌고 갔으면 수익을 크게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트렉스랑 모바일 어플리언스는 다르죠. 얘는 하향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스윙으로 가져갔으면 손실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제 전략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무조건 매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를 노린 전략은 이쪽에서도 한번 썼는데 이 종목 보세요. 분명히 그 다음날 갭이 뜰 것 같은데 갭이 1%도 안 뜨고 그냥 끝났죠.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선 1%인가 2% 올랐어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팔았으면 수익을 보는 건데 그냥 그 다음날 시간의 단일가가 2% 상승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가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렸으면 그냥 먹튀당하고 끝났죠. 물론 그 다음날 이렇게 빵 올라가지고 여기서 탈출할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놔뒀으면은 결국에는 본인은 다시 손실로 끝나고 다음날 또 갔는데 또 다시 빠져서 손실이고 또 가다가 여기서 멈춰서 오늘 같은 날 어떻게든 익절해서 나왔어야 돼요. 이 녀석이 얼마나 똘끼 있는데요. 여러분의 트렌드를 정확히 맞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에서 종가에 들어올 걸 생각해서 돌파를 안 시켰어요. 지난 11월 19일 고점이 7270입니다. 오늘 고점과 똑같죠. 그리고 지난 그 다음 고점은 7310.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7300에서 매도하고 나왔던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있습니다. 이때가 11월 11일 7,300원에 빠져나왔었죠. 중요한 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매매를 해보시면 나랑 맞는 종목인지 아닌 종목인지 본인이 느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가 10분만 집중을 하면 하루 100만원, 200만원도 순식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를 높게 잡고 회사원이라던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돈을 크게 날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게 제가 매도한 매도가거든요. 7,270원 종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보통 동시호가는 3시 30분인데 여기 시간을 보시면은 3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는 보통 4시부터요. 4시. 그런데 제가 NH증권으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많이 안 해봐서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HTS는 유한타증권입니다. 유한타증권은 신용 매매를 할 때 잠깐 쓰는 계좌고 이 종목으로는 투자금이 1,000만원 이하로 짤짤이 매매를 할 때 사용하고 NH투자증권은 억대, 좀 큰 금액으로 현금으로만 운영하는 계좌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화면은 당연히 현금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계좌를 사용했는데 저는 NH투자증권 시간의 단일가로 매도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장후하고 장전 시간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의 종가와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를 클릭하면 당연히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 넘어가서 시간의 단일가 매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메뉴 위치를 보고 장후 시간에가 당연히 시간의 단일가인 줄 알고 이걸 클릭해서 시장가로 클릭해놓고 그냥 팔았어요. 근데 그게 장후 시간이에요. 장후 시간에 4시부터 하는 시간의 단일가가 아니라 3시 40분부터서 3시 59분까지 진행되는 장후 시간회라고 있거든요. 장후 시간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7,270원으로 진행되는 시간의 단일가라서 따로 금액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 방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 투자자 중에서 투신이 들어온 이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에 가면 갭이 1% 이상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가격보다 더 낮추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매도하고 나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를 할 생각이었어요. 약 1% 정도 갭이 뜨면 거기에서 시장가로. 근데 이 땅콩을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시간의 단일가 매도 딱 해놓고 바로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트렉스가 이렇게 0.83% 하락을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4시 10분이죠. 갭이 1% 이상 떴어요. 7340. 여기에서 무려 10만 주나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팔았으면 당연히 매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지금 7,270원에 매도가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 돈이 얼마냐면 약 6천만 원 정도예요. 6천만 원. 6천만 원의 1% 이상이면은 대략 수익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수익 금액이 저는 70만 원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엑셀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더군요. 하지만 제가 수수료하고 세금을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수익금이 한 150만 원 가까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제 실수로 인해서 수익금이 56만 원이 돼 버렸어요. 아, 이게 제가 화장실만 안 갔으면 됐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랬거든요. 아, 똥 한 번 잘못 싸서 80만 원의 수익을 더 거둘 수 있었던 걸 못 거두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 다른 패턴이 나왔네요. 종가 고가를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심을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패턴 같은 게 계속 일정하지 않습니다. 투신이라던가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학습하게 만든 뒤에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먹튀하고 나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 몇 개 발견했다고 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저는 저렇게 종가에 집중을 하지 장중에 매수 매도가 상당히 무섭더군요.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본 입찰이 있다고 했는데 GS건설에서는 결국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해서 장중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진칼 혹은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혹시라도 하는 그런 생각에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내일이죠. 내일 과연 법원에서 한진칼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혹은 사는이 있는 대한항공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을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은 거래소에 배임 횡령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문서까지 보내가지고 KCGI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뉴스하고 이슈에 끌려다니면은 지금 잘못하다가 돈을 크게 날릴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관의 매도가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순매수를 해도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중 투시는 한 달 중 단 하루도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리언스처럼 투신이 들어와서 당일 단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가 안 좋죠. 그래서 투신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백신 뉴스는 매주 월요일 날 나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매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백신 관련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 진단키트, 그리고 마스크 이런 회사의 주식들은 주가가 폭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후원을 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네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